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앉아있다고 해도 계속 집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딱 그러니까. 요번에 딱 이거 그리고 가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한 수학 토론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이 학생의 대답이 수학은 놀이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와, 초등학생의 입에서 수학을 놀이 같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니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너무나 믿기지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대견합니다. 자, 저희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은 즐겁고 놀이 같은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자라는 거요. 오늘도 그 방법을 바로 이 두 분 선생님들께서 알려드리실 거예요. 정혜수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꿀팁 네.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근 씨도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저도 이렇게 수학에 이렇게 출연을 한 뒤로부터 수학을 좀 이제 놀이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아직 뭐 미친 듯이 재밌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래요. 점점 수학하고 좀 친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아주 뭐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놀다 가볼게요. 네, 또 오늘의 활약은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다학으로 많은 어머님들의 고민이 찾아왔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고민이 선택이 됐는지 어머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심채헌 엄마 김지수입니다. 우리 아이가 수 연산을 시작하면서 빼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루해하고 싫어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빼기에 관해서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요. 뺄셈 고민이셨군요. 네. 어른 입장에서는 둘이 똑같은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덧셈과 뺄셈을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유독 뺄셈을 좀 어렵게 느끼는 아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생각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숫자를 배울 때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2 더하기 3은 그 순서 그대로 2에서부터 3칸을 이동해서 5가 된다라고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네요. 그렇죠. 쉬워요. 그러나 뺄셈의 경우에는 그 역방향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릴 때는 이조차도 어려운 친구들에게 수식으로 다가가게 하면 5 빼기 2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일상 환경에 대입해서 재미있게 뭐 예를 들어가면서 개념을 지도해야 됩니다. 네. 재미있게. 뭐 재미있게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뭐 예전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저희가 갈라요. 뭐 이렇게. 오, 그랬죠. 네. 그렇잖아요. 진짜 딱 맞는 네, 놀이네요. 새록새록 나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재미있게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자 예를 들어 딸기가 10개가 있어. 네. 거기서 너가 7개를 먹으면 엄마는 몇 개를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다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안 갈라. 안 갈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거 좋지 않을까요? 네, 아주 바로 딱 그런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고 또 실물로 갈라가면서 이렇게 수학적 대화를 하면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혹시 지금 문제집으로만 좀 재미없게 뺄셈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고민 주인공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채연이가 학습 능력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고 나면 오늘의 고민을 좀 쉽게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네. 모든 영역에서 아주 고른 점수를 받은 건강한 학생입니다. 네. 정서, 자율, 뭐 학습 동기 모두 건강하고요. 네. 집중력과 응용력을 포함한 학습 기술 역시 모두 좋습니다. 다만 학습 습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독서 부분은 다소 점검이 필요해 보이죠. 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자기 전에라도 엄마랑 같이 동화책 한 권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꼭 함께 해보시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채원이가 공간지능과 또 논리수학지능이 높습니다. 이 말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그렇네요. 뜻입니다. 네. 공간지능이 좋으면 실물이
튜토리얼이나 또 교구학습 등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런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독서 습관만 잘 잡아준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골고루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우리 채연이가 왜 이렇게 뺄셈을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수다학이 찾아온 이곳은 경기도 김포시. 손이 아주 야무지네요. 네. 저렇게 종이접기도 열심히 하고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종이접기에 푹 빠진 오늘의 주인공 8살 채연입니다. 종이접기도 수학적 사고력 늘리는 데는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좋은 활동입니다. 네. 확실히 공간 지각력이 높은 학생답게 종이접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채연이의 손에서 탄생한 앵무새들의 보금자리. 하트 진짜 많다. 이런 것들은 다 앵무새 밥이야. 얘네들 똑같잖아. 얘네 밥 주는 거구나. 아유, 어머님이 아주 아이하고 대화를 잘 이렇게 맞춰가시는 그런 맞아요. 능력이 있으시네요. 여유롭게 자유 시간을 즐기는 채연이. 뭘 보고 있네요. 애니메이션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네요. 집중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죠? 그런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보이는 채연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 새로운 영어 동영상을 보려던 거였네요. 자막도 영어예요? 그러니까요.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저렇게 재밌게 듣고 있는 거죠? 아니 저걸 다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단한데요. 영어는 합격입니다. 얘가 밥이라 그랬지? 얘가 왜 이렇게 얘네들 조금 이상하다고 했어. 밥이가 안 좋아하는 거래?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걔가 엄청 많이 있잖아. 이해해서 엄마한테 또 설명도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요. 영어 공부 좋아요? 아, 좋대요. 아유. 영어 소리가 끊이지 않던 채연이네.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온 건가요? 이상아 다 할 필요 없어. 오늘은 어떤 걸 할까? 7cm 플러스 9cm 이퀄 16. 나 오케이. 이거는 영어 공부 아닙니까? 그렇지만 숫자가 보이는 걸 보면 수학인데요. 요거 읽어보고 They are six. there They. 영어로 수학 문제를 내는 건 반칙 아닙니까? 수학 자체도 어려운데 이거를 영어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What is 6 plus 6? 영어를 할 줄 알면 전 세계에서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삶을 살아갈 때 그 범위가 넓어지니까 내년 8월에 국제학교를 입학하게 됐고 제가 솔직히 영어를 많이 푸시하고 했어요. 아,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그래서 수학 공부에도 영어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국제학교를 통해서 국내에서 학교를 계속 다닐 거라면 저렇게 수학을 영어로 굳이 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독서 능력도 키워야 되잖아요.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고력 문제가 많아지는데 지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학을 더 어렵게 느끼는 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채연이가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를 푸는 동안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분주한 엄마. 근데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엄마가 전혀 관여는 안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잘해서 안 볼 수도 있죠, 뭐. 예. 그래도 문제 풀 때 지금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게 더 좋겠죠. 아직은 아무래도. 어리니까. 그렇죠. 네. 차근차근 덧셈 문제를 막힘없이 풀어내는데요. 그 결과 틀린 문제 하나 없이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력이 굉장한데요? 어쩐지 이러니까 어머님이 신경 안 그러니까요. 쓰시는 거예요. 다 맞은 거야, 다 맞은 거. 맞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이거 말고. 얘도 해줘야 돼. 얘 빼기 친구도 해줘야 돼. 아, 드디어 이제 빼기를 안 뺄셈이 하려는 나오면 거야. 뺄셈이. 어려우니까. 빼기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빼기 친구를 그냥 이게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네. 채은이가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지금. 세연아 아빠 빼기 친구도 같이 해줘. 그러면은 아, 싫대요. 총 몇 문제야? 딱 하프만 하자. 한 6세 때쯤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학습지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아이가 반복되는 계산에 지루해하고 내가 이걸 아는데 왜 또 해야 돼 하면서 굉장히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과연 아이가 이러다가 수학이라는 자체를 너무 싫어하게 될까 봐 저랑만 기분 좋을 때 그때 해보자고 얘기해서 하고 있어요.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옆에서 관여를 해서 문제를 푸느냐 안 푸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당분간 문제집을 풀리는 걸 조금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재미있는 놀이로 이 뺄셈에 접근해서 뺄셈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유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긋방긋 밝게 웃던 채원이는 어디 갔나요? 표정이 표정 봐. 나라 이런 백성 표정이죠. 어떡해. 같이 너무 이해해요.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엄마 나 어제 다 올라갔어. 빈칸들이 많이 보이죠? 반도 못했구만. 3 빼기 1이 어떻게 4야? 그치? 채연이가 빼기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 아유, 아니 빼기가 많이 약한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만으로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상처가 되고 하기 싫어지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화내지 말라고. 엄마는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해 주는 거야. 채연이가 우리가 빼기가 좀 약하잖아? 그래서 좀 하기 싫어? 채원이가 이제 많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뿐인데 결국 아이는 본인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이 네. 엄마한테 그렇죠.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기가 싫어지겠죠. 교재를 보니까 살짝 빨라요.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의 자릿수끼리 빼는 것만 해도 숫자와 친해지기 단계라서 충분한데 받아내림의 개념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채연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네. 저는 보여지거든요. 한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도해 주시는 게 훨씬 좋죠. 자신감을 갖는 게 우선이거든요. 네. 엄마는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방법을. 알겠어. 또 몸을 비비꼬고 또 이 아줌마 난리 나네 또. 처음부터 이거 순서대로. 뭐라고? 왜 화를 내고 그래 엄마한테? 그래 근데 어려운 건 뺄셈 맞는데 때문에 분위기가 점점 네, 험악해져 가고 있어요. 미간에 화가 약간 들어오셨는데 네. 어떡하죠? 채연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설명. 하지만 이거는 그냥 외워. 6 더하기 6은 10이라고 외워 그냥. 6이 10이야.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 6이 11은 곱셈이잖아요. 이해가 됐을까? 6의 배수라 하는데 이게 좀 어렵다. 모르겠네. 그렇지. 곱셈 배울 나이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대화 자체가 네. 뺄셈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주입식을 그러니까요. 하고 계세요. 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탕이 12개가 있어. 채연이가. 자, 두 개나 6개만 줘. 났어. 그럼 채연이가 한번 체크해보자. 채연이가 12개에서 엄마 6개 주면 어떻게 체크하면 될까? 2, 3, 4, 6. 그렇지. 그래서 답이 뭐야? 6. 그렇지. 사실 근데 이 사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탕 했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진짜 사탕이 있고 그렇죠. 거기서 먹으면서 그냥 진행을 하면 먹고 아니면 주면서 하든지. 훨씬 그렇죠. 좋죠. 그래요. 말만 하면 그냥 먹고만 씹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가 더 나죠. 요거 한번 해봐. 이거? 응. 이거 채연이 요거 어려운 맞으면 거네. 채연이 빼기 이해한 거야. 나 모르는 거는? 모르면은 이거 4야? 아니지. 4? 다시 한번 생각해봐. 5야? 모르면 이렇게 그려서 생각하면 돼. 채연이의 행동을 살펴보던 엄마. 채연아, 엄마가 저번에 손가락으로 수 세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손가락 안 하면 힘드니? 예전에 학습지를 할 때 저한테 되도록이면 손가락 사용은 좀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강하게 못하게 하긴 했었어요. 예. 오히려 그거를 말리지 말라고 저희 수다학에서는 늘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머님은 이제 듣는 얘기를 다 믿게 되는 거죠. 오늘은 거의 뭐 수다학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시는 모습이신 것 같아요. 네. 수다학을 다시 보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채연이를 위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지도에 참고하려고 하신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만 네. 아무래도 1학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손가락을 이용해서 화에서 문제를 맞추고 잘했어, 재밌어 이렇게 그렇죠. 느끼게 하는 게 일단 먼저예요. 엄마 손가락도 빌려주세요. 채원아 이제는 해도 된대. 손가락 발가락 다 써도 돼. 나중에 뭐 안 되면 머리카락이라도 한 움큼 뽑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한 100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마 나 눈 아파. 눈 아파? 아니 물러갔어. 두근두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는 채점 시간. 이거 체크하면 안 돼. 여기
아, 틀린 거 표시하는 거 싫어하나 봐요. 예민하게 반응을 하네요. 오. 저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채점하는 것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라도 있는 걸까요? 예전에 처음 이 문제집을 시작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서 틀린 거를 이렇게 찍 한번 근 적이 있어요.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까 이게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자기 너무 싫다고. 제가 솔직히 좀 눈치 보면서 채점을 합니다. 예, 제가.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런 거에 유독 또 상처를 많이 입고 좀 자존심 상해하는 성격도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틀렸어 이렇게 긋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별 표시를 하거나 그래요. 틀린 건 소중한 거니까 하트로 표시하는 하트로 거.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부감 없는 표시로 살짝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공부 다 끝냈으니까 엄마랑 그러면 뭐 해야지? 짠 스탬프. 알았어. 이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좀 도와줄래? 짠!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빼기 할 때 말고는 어머니랑 채연이의 사이가 아주 좋아 보여요. 네.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자신감이 넘치는 채연이. 하지만 뺄셈이라는 난관에 부딪히면 자꾸만 작아지고 마는데요. 뺄셈에 약한 아이를 위한 해결책. 수다학에서 찾아볼까요? 네, 뺄셈을 유독 싫어하는 초등학교 1학년 채연이를 만나봤는데요. 역시 선생님이 문제집을 너무 많이 푸는 그런 학습에만 치중돼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각이 아주 적중을 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엄마와 채연이 사이에 소통에도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큰 틀의 솔루션은 오늘은 문제집을 덮어라. 이게 네.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그 뺄셈을 고민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채연이는 실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은 내려놓으시고요. 잘 맞힌 문제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식을 못 풀거나 뺄셈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문제집 푸는데 흥미가 없다는 게 가장 네. 큰 문제점이죠. 그렇죠. 이게 막 숫자만 빽빽하게 써 있는 거 이거 푸는 것도 이게 짜증나 죽겠는데 맞아요. 네. 손도 못 쓰게 하고 아 얼마나 서럽겠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탕이라도 10개 이렇게 갖다 놓고 시작하면 그렇게 좋을 텐데. 해야죠. 그렇죠. 네, 사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초콜릿도 좋고요. 빵도 좋고요. 아, 예. 네. 좀 더 해주세요. 기분이 좋네요. 먹는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채점할 때도요, 아이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네. 그래서 뺄셈은 이제 문제집 말고 꼭 다른 방법, 빵, 쿠키, 네. 사탕 이런 걸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책을 덮으라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채연이가 아까 저런 표정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밝아지는 표정이 이렇게 상상이 가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아마 채연이가 오늘 이 방송을 엄마랑 같이 지켜보면서 이젠 뺄셈 공부 좀 재미있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엄마와의 대화 방식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보이기도 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사실 이 덧셈과 뺄셈은 수연산의 기본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맞긴 합니다. 이게 잘 돼야 뭐 곱셈, 나눗셈, 이후에 혼합 계산도 쭉쭉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맞아요.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기계적 학습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은 잘못됐습니다. 수학평가를 하면서 실력을 좀 알아봤는데요. 1학년 학생으로서 이 부족한 수학 실력이 아닙니다. 네. 뺄셈도 그러니까요. 네. 개념 정말 잘 알고 있고요. 틀린 부분들도 문장제 문제나 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어서 앞서 말한 이 독서를 통한 지문 네. 이해가 높아진다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결과를 보시고 어머님이 또 어머 큰일 났어. 어떻게 70%밖에 안 나왔니? 이러시면서 문제집을 더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봐 너무 걱정돼. 어머니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실력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일단 1학년에 있어서의 이 수학 공부는 일상생활 환경에서 적용하고 또 대입해가면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형성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냥 지금처럼 억지로 이것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건 얼마야 이렇게 묻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예시도 들어주고
무엇보다 좀 다정한 노트로 네. 아이에게 화내지 마시고 네. 선생님 좀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어머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화내는 거 아니야 라고. 전 알아요, 어머님. 화내는 거 아닌 거. 그냥 단지 얼굴이 좀 굳어졌을 뿐이죠. 우리가 그래요. 근데 아이가 다 이해해요. 느끼기에는 화내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조건. 그럴 수 있어요. 네. 엄마가 일단 말만 안 해도 엄마가 화내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느껴지거든요. 우리도 어렸을 때 다 느껴봤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채연이가 좀 더 즐겁게 뺄셈 공부를 할 수 있는 딱 맞춤 공부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저 뭐 아까 전에 이게 정희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채연이 같은 경우에는 교구를 이용하면 좋을 스타일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구나 뭐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뭐 공깃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져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기라든지. 아주 좋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아, 네. 칭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칭찬 스티커 아까 참 도장 좀 찍었는데. 채연이가 일단 공간지각 능력과 논리수학 지능이 탁월한 학생이었잖아요. 네. 이 뺄셈 관련 교구나 보드게임으로 엄마가 이렇게 잘 놀아만 줘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됩니다. 보드게임도 뭐 어려운 거 말고요. 단순한 이 연상 게임하는 그런 보드게임만으로도 네. 충분하거든요. 네네. 앞서 말씀하신 공깃돌 이런 실물만 봐도 훨씬 뺄셈에 대한 이해가 좋아질 겁니다. 네. 네, 사실 저도 드라마에서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초콜릿을 100개를 앞에 두고 이렇게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아이는 100개나 놔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이제 채연이를 위해서는 한 10개만 네, 두도록 네. 하는데 그렇게 해서 100가지의 숫자를 가르치기 야. 위해서도 초콜릿을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네. 기분도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실물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뺄셈 공부법이죠. 1학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사실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그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아이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6 빼기 2가 의미하는 바가 표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를 다 이해하게 하려면요. 질문 방법도 다양하게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초콜릿 10개가 있어. 2개를 엄마가 가져갔으니까 이제 채연이한테 몇 개가 남았을까? 자,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4개를 가지고 있고 채연이는 6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채연이는 엄마보다 몇 개를 더 개가 갖고 더 있는 있나? 건가? 오. 이런 식으로 질문이 그렇네요, 되면 진짜. 그럼요. 이 뺄셈식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말로 표현된 것을 수식으로 바꾸는 능력까지 다 길러줄 수 있죠. 그냥 10개에서 2개 빼봐.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렇네요. 아니 근데 선생님 아까 보니까 이렇게 채연이가 영어 공부할 때는 재미있게 애니메이션 보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수학 공부도 그렇게 동영상 보면서 재미있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뺄셈도 재미있는 동영상을 이용해서 공부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학습지를 덮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또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께서 충분히 잘 골라주시면 좋을 거예요. 당분간은 좀 함께 들으면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엄만 잘 모르겠어. 엄마 잘 모르겠는데 채연이가 좀 알려줄래? 그래요. 네, 그러면 아이는 또 우쭐해지고 네. 그렇죠. 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더 개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네, 일석이조가 되겠죠? 네. 그렇네요.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문제집을 풀려왔는데 네. 이제 와서 문제집을 덮어버리라고 하면 왠지 이제 채연이의 모든 미래는 깜깜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너무 불안하실 수도 있거든요. 모든 엄마의 마음이다. 그런데 네. 어떻게 하면 어머님한테 이런 불안감을 좀 없애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불안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영어로 된 문제집 말고요. 수학 교과서 그리고 뭐 익힘책을 활용해 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 많이 하지 말고요. 20분 정도 또는 뭐 하루에 한 장, 부담스럽다면 반 장 정도도 좋아요. 단순 연산만 공부하는 것보다 교과서에 보면은 새로운 발문 형태로 문장제 문제가 됐거나 아니면 사고력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 유형까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교과서 이해를 충분히 하게 되면 국제학교에 가서도 덜 당황할 그래요.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독서 능력이 살짝 부족하다고도 나와 있었으니까요. 채연이와 스토리텔링형 재미있는 수학책을 함께 읽고 또 이야기 나누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학도 좀 친해지고요.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더 많이 그래요. 좋아질 수 네. 있겠죠. 네, 역시 수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런 네. 요소들을 잘 찾아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를 위한 마지막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간단하게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채연이와 함께 수학 놀이를 일상에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자면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놀다가
바닥에 한 10개가 있는데 3개를 치웠어. 그러면 몇 개 남았을까? 몇 개를 더 치우면 될까? 네. 7개 치우면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서로 질문과 공감을 같이 해가면서 수학을 활용하면 좋은 그 의사소통 습관도 길러질 수 있고요. 또 알콩달콩 수학을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의 고민이 조금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상에서 수학적 대화를 통해서 채원이의 눈높이에 맞게 함께 놀아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수학 촬영을 할 때 1학년들이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걸 배워서 좀 오히려 당황을 했었는데 예,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하면서 선생님들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진짜 미적분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약간 그 1학년 친구들의 시선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또 채연이한테는요, 아무래도 이 수학 공부가 첫째도 둘째도 칭찬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수학 실력이 없는 친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채연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엄마가 당분간은 칭찬 보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나중에는 엄마와의 수학 공부가 즐겁게 인식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초등학교 1학년 하면요. 수학의 첫 발을 내딛는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첫 발을 내디딜 때 무섭거나 두렵게 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집을 풀도록 강요하는 것보다는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도 좋은 솔루션을 주신 우리 두 분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다학은 여러분들의 사연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수학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요.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